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험 얼마 안 남았죠. 공부해야 될 것들은 너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 제가 맞춰볼까요? 어차피 다 못 볼 것 같은데 이번 시험은 좀 글렀는데 포기할까?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이 영상까지 들어오셨겠죠? 어떤 마음인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학창 시절 때 그런 시간들을 너무 많이 보내왔고 실제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스터디 코드를 해오면서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포기해버린 안타까운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학생들의 상당수는 나중에 대학 원서를 쓸 때 그때 조금 더 할 걸 하면서 후회를 너무나 하더라고요. 그 힘든 내신 기간을 보내고 있을 때 누군가 조언을 한마디 해줬다면 저도 좀 더 쉽게 이겨냈을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순간을 극복하고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감정적으로 그냥 위로하고 으쌰으쌰 힘내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냉정한 팩폭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듣기 싫다면 지금 뒤로 가기를 누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핵심입니다. 시험 망쳐도 괜찮다. 그 마음으로 끝까지 공부하십시오. 뭔가 위로하라는 거냐? 아니면 시험 망쳐도 괜찮다는 거 보니까 포기해라는 말이냐? 자, 둘 다 아닙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가 얼마나 냉정하고 무서운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죠? 이번 시험 범위 어차피 다 못 끝낼 것 같은데 자,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괜찮아. 끝까지 공부해, 그냥. 시험 못 볼 것 같은데요. 괜찮아. 그냥 끝까지 공부해. 어떤 상황이 와도 그냥 끝까지 공부하는 겁니다. 못 볼 것 같아도, 시험 망칠 것 같아도 그냥 끝까지 공부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끝까지 성실해라는 거냐? 자, 그게 아닙니다. 어차피 다 못 볼 것 같다. 시험 성적 어차피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만 실제 성과도 잘 나오고 시험 불안감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포기하고 싶은 그 이유를 먼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 첫 번째로 공부해야 될 양이 많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는 공부한 게 너무 적다. 이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여러분들은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붙어 있는 게 뭐죠? 시험일까지의 기간은 또 부족하다. 내가 공부해야 될 것과 내가 공부한 양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시험까지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여러분들의 불안과 스트레스는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격차를 줄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뒤에 또 얼마나 남았나? 시간 얼마나 남았나? 100페이지 남았는데 내가 100페이지 다 볼 수 있을까?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한다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양이 올라가나요? 시험 범위가 줄어드나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중력만 흐트러지고 이 뒤에 거 쳐다보고 걱정하느라 시간은 더 써버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할 게 많이 남았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명확한 방법,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방법은 공부를 해서 공부할 것들을 줄이는 것. 그거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자, 그래도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적을 얼마나 받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동기부여가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런데 잘 볼 생각도 하지 말고 공부를 해라고 하면 공부 의지가 안 생기지 않겠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텐데 일단 여러분들 지금 목표가 없습니까? 명확한 데드라인도 있고 공부해야 될 양도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동기부여가 안 되고 오히려 여러분들의 공부 의지는 깎아먹히면서 공부를 하기 싫고 포기하고 싶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게 어떤 목표가 우리의 동기를 갉아먹는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에요.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라고 하는데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목적 또는 어떤 성취 시험 성적, 결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부스트업하고 뭔가 해야지라고 하는 것들이 외적 동기고요. 내적 동기라 하면 내가 하고 있는 것 이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게 너무 하고 싶어서 내가 의지가 생기는 것 이걸 내적 동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목표가 있어서 이걸 성취하고 점수 잘 받으면 내가 나중에 대학 잘 갈 수 있어 이런 외적 동기로 공부 의지를 더 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실제 수많은 연구 데이터에서 이 외적 동기는 인간의 동기부여를 하지 못한다는 게 정말 학계의 결론입니다. 물론 어떤 목표, 내가 점수를 잘 받아야지, 뭔가를 성취해야지 하는 게 단기적인 의지로 작동할 수는 있어요. 게임이다, 친구들이랑 축구 경기를 한다, 스포츠 게임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행위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선순환이 될 수 있지만 공부처럼 정말 하기도 싫고 내가 잘 되지도 않고 어렵고 해야 될 건 많고
이런 재미없는 것들을 이런 외적 동기로만 계속 스트레스를 줬을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의 공부에 방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다 못 볼 거야. 못 봐도 괜찮아. 시험 범위 뭐 남아도 어쩔 수 없지 라는 생각을 그냥 갖고 일단 오늘 공부할 거에 집중해보자. 이런 관점으로 공부를 했을 때 의외로 훨씬 더 많은 양을 공부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계속 뒤에 물리적으로 넘겨보면서 시간 낭비하는 것들도 없어질 거고요.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거,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질 것이고요. 외적 동기에서 벗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시험 기간이 끝났을 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했다. 거기서 오는 묘한 만족감들이 있게 될 거고 그게 다음 공부를 하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적 동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후회 없이 지금 눈앞에 있는 공부에 몰입하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즐거움, 그걸 한번 느껴보신다면 이번 시험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봤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쌓여서 다음 시험을 더 잘 대비할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시간에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차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즉시 그냥 공부를 하세요. 자, 몰입으로 유명하신 서울대학교 황논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불안과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직 생각만이 문제를 해결한다. 지금 불안과 걱정에 벌벌 떨고 있을 텐데 생각, 이걸 공부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내신 시험에만 해당되는 게 사실 아닙니다. 이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뭔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럴 때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할 시간에 그냥 모르겠고 그냥 눈앞의 일에 그냥 집중해보자. 이런 관점으로 하다 보면 하나씩 쌓여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될 거고 그게 성취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가 돌아봤을 때 그 시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 여한이 없다. 미련이 없다.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걱정하느라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좋지 않은 결과를 맞닥뜨렸을 때 그때 좀 더 해볼걸. 이런 미련과 후회 때문에 더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겁니다. 내가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일단 한번 후회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하신다면 이번 시험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정말 큰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창시절 때 생각을 해보면 매 시험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매일매일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냥 참고 그냥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했던 하루하루들이 다 쌓여서 결국은 서울대학교까지 입학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었는데 지금 다 못 봐도 괜찮습니다. 성적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신다면 정말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뿌듯한 이 기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차피 그래가지고 성적 잘 못 나오면 그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다음 시험을 좀 도모하면 안 될까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50점만큼 공부해가지고 그냥 50점을 받은 거랑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결과에서 70점 나왔어. 뭐가 더 좋을까요? 내신 성적 그냥 한번 기록되면 끝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대충 공부하다가 낮은 성적으로 기록되면 그 성적은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나중에 대학 갈 때 한 등급이 부족해서 대학이 달라집니다. 스터디 코드를 한참 동안 해오면서 그런 선배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2, 3년 후에 후회 안 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생기부 컨설팅을 할 때 정말 안타까운 점이 이 내신을 포기해버려서 활동은 너무나 좋은데 성적이 낮기 때문에 활동으로 역전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그런 선배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생기부 암만 잘 채워도 한번 포기했던 그 내신 성적 때문에 대학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적이 어느 정도 기반이 돼야 여러분들의 활동 생기부도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0점보다 51점이 낫고요. 51점보다 55점이 낫고 60점이 낫습니다. 1점이라도 더 올린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번 성적 그래요. 조금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이번만 보는 게 아닙니다. 다음 내신도 있고 그 다음 내신도 있어요. 내신은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제대로 공부를 안 해두면 그게 다음 시험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시험 범위는 어차피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내용들은 나선형으로 발전을 합니다. 지금 공부했던 내용에 한 겹 더 쌓아서 더 다음 진도가 나가는 겁니다.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음 시험이 됐을 때 그 내용을 공부할 때
하나도 내용이 이해도 안 되고 암기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반대로 지금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두면 그게 기반이 돼서 훨씬 더 빨리 이해가 되고 머릿속에 암기도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시험에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물고 늘어졌던 그 경험이 다음 시험까지 영향을 미쳐서 지금보다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다음 시험을 위해서라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전략이다. 지금 포기하고 싶은 마음 압니다. 너무 힘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참고 최선을 다한다면 돌이켜봤을 때 아 그래 힘들었지만 나 새끼 잘했어 라고 스스로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올 거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실제 결과로 이어질 거고 앞으로 어떤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공부할 거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공부할 게 얼마나 남았는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성적 망칠 것 같다라는 거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눈앞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 집중하십시오. 그런 것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여러분들의 불안감이 없어질 거고 또 그게 동력이 돼서 더 공부를 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시험 범위 줄일 수 없습니다. 시험 기간 여러분들이 얘기한다고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지금 눈앞에 공부에 집중하는 겁니다. 걱정한다고, 불안해한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더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더 성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눈앞에 있는 공부에 집중하십시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각오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댓글로 남겨두시고 내가 이 각오대로 제대로 했는지 스스로와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시험 기간이 끝났을 때 한번 돌아와서 반성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시험 하루 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시험 하루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가 시험 하루 전에 너무 또 불안하고 막연하다 그때 한번 다시 찾아와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